조건 없이 만나 할 수 있는 일들은 신속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는 것만으로도 회복의 신호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뜬금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김기현 대표와의 회담에 먼저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까지 여러 차례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회복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벌써 몇 번째죠? 이 대표는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며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는데 대통령이 이 요구를 받을 거라고 생각진 않았을 겁니다. 그럼 무슨 생각인 걸까요?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식 종료 이후 병원에서 회복 치료를 받으며 추석을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저출생과 가계부채 등 각종 민생 현안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12월 정기국회 때까지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며 조건 없이 만나 할 수 있는 일들은 신속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는 것만으로도 회복의 신호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영수회담을 제의한 바 있지만 대통령실이 사실상 거부하며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진정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겠다면 야당을 모욕하지 말고 영수회담에 응하기 바랍니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이제 정기국회 한복판이고 내년도 예산안을 다뤄야 하는 시기라며 영수회담 제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사법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소한 이 대표가 연휴 기간 영수회담을 제안하며 민생 이슈 선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여당은 장관 탄핵, 총리 해임 등 정쟁으로 국회를 멈춰세운 민주당에서 떼쓰기식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건 앞뒤가 맞지도 않고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젠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하는 시대가 아닌 만큼 기본적으로 영수회담이라는 건 없다. 영수회담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었죠. 한마디로 부정적 반응을 보여왔는데 이번엔 뭐라고 했을까요? 노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MBN과 통화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여당 대표가 민생 현안과 관련해 여야 대표회담을 하자고 제안하지 않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사실상 이 대표 제안의 거부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뜬금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김기현 대표와의 회담에 먼저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까지 여러 차례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민생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하자 했던 국민의힘의 제안에 먼저 답하는 게 그러면서 민생을 방탄을 위한 장식품으로 사용하고 방탄 후에는 무엇 하나 진정성이 없는 이 대표가 민생이라는 말을 들고 나올 때마다 그 속내가 궁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격에도 맞지 않는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형사 피고인으로서의 책임을 희석시키는 신분 세탁 회담에 매달리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정치권 소식 들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기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 제안,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몇 번째죠? 네, 당대표가 된 이후 윤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게 오늘까지 모두 7번입니다. 이번 제안은 지난 1월 이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이후 8달 만인데요. 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번 제안 때마다 민생 문제를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열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반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 영장은 기각됐지만 무죄 판결은 아니다. 또 유죄 가능성이 확인됐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신분인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의 만남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한 상황에서 사법부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민생을 멈춘 건 민주당이라면서 여야 대표회담부터 하자고 맞받고 있죠. 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6일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요청하면서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5월에는 김기현 대표의 제안으로 여야 대표회동이 추진됐다가 형식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다가 무산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권이 반응할 거라는 거 당연히 예상했을 거 아닙니까? 특별히 바뀐 상황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추석 연휴에 전격 발표, 그리고 갑자기 요구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구속을 극적으로 피한 이 대표, 당 안팎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병상에서 당무에 복귀해 총선 전초전이라 할 수 있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상황을 보고받았고요. 곧이어 오늘은 영수회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대여 메시지인 동시에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드러난 계파 갈등 문제를 조기에 수습하고 지도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걸로도 풀이됩니다. 네, 그러니까 당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당직 인선도 참 눈에 띄더라고요. 친명계 박주민 의원이 오늘 어디에 선출됐죠? 네, 홍익표 원내대표는 원내 수석 부대표에 재선의 박주민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박 의원은 검수완박 입법을 주도한 강한 개혁 성향으로 평가받는데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에 의사진행 발언으로 병상에 있던 이 대표의 신상 발언을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디 부결에 투표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박 의원은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캠프 총괄 본부장을 맡기도 했죠. 네. 원내 지도부에도 친명색이 더 강해졌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홍 원내대표는 MBN과 통화에서 박 의원의 추진력과 실력을 기준으로 인선했다며 민주당의 가치를 유연하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인 송갑석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누구를 인선하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인선 나온 것도 그렇고 앞으로 민주당의 대여 공세가 더 세지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야 충돌이 불가피한 일정들이 줄줄이 예고돼 있습니다. 다음 달 5일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날인 6일에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인데요. 민주당은 부결 기류가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MBN에 의원들의 부결 의견이 적지 않다며 당론 부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과 맞물려 청문회에서 비이성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낙마할 만한 흠결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여야 모두 다 쉽게 물러서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치 톡톡 지금까지 이기종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